그냥 한살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고, 음. 뭐, 그 전에 강동구 공공급식 센터는, 뭐, 센터장 하셨을 땐 봤을 거고, 그냥 김영현 한살림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한 명으로 소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はい。ですね、キム・ヨンヨンさんはですね、ハンサルリムという正教の連合会で実務担当している活動家です。で、今年の2月まではですね、ソウル市のカンドン区というところにある公共給食、これは幼稚園とか保育園ですね、の給食のセンターの責任者をされていました。で、このセンターがですね、オーセフンソウル市長によって廃止統合されて、今はハンサルリムの連合会で働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좀 자기소개 궁금하네요. 아, 저요? 네. 저는, 저는 한살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한살림에서 근무한 지는 8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ハンサリムで、職員で、今、ハンサリムで働いて8年ぐらいになります。그리고 한살림 오기 전에는 대학에서, 대학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했기도 했고, 서울시 식생활센터에서 사무국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몰랐어요. 아, 네. ハンサリムで働く前はですね、大学で講義をしたり、また、ソウル市の食生活センターというところで、事務局長もしたそうです。知りませんでし아,た。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특수아동, 교사 생활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で、またその前はですね、日本では、特別支援学校と言いますね。そういった学校で、韓国ではまだ特殊学級と言ってるのかな。そこの教師としても、10年ほど働きました。네.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곤방와 하지메 마시테. こういった履歴、こういうことをしてきました、キム・ヨンヨンと言います。はい、じゃあ、부탁드립니다。 네. 다 잘 아시는데 제가 이걸 갑자기 해도 되나? 아까 고배 이야기도 하셔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보다 제가 덜 더 모질하게 발표할 것 같아갖고 너무 걱정이 많은데 잘 今とても心配して、부탁드립니다. とても心配しています。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の日田さんが、参加されていて、実は日田さんたちが、この反射リム宣言は日本語訳を、して、ちゃんと本として発行してるんですよね。で、皆さんの方がよく知ってる人がたくさんいるので、非常に不安ですと、心配ですと言ってます。チャンスみん 네, な。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からですね、30分ぐらい簡単に、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1989년 10월 달에 발표된 한살림 선언은 20세기 인류사의 반성과 21세기 인류의 삶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1989年10月に発表されたハンサリム宣言というのはですね、20世紀の人類社会を反省して、そして21世紀の人類の、暮らし、命について、ついての展望というのがここに込められていました。예, 그, 한살림 선언이 발표됐을 당시에 그 사회적인 배경, 그 세계사적으로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급속도로 발달했던 산업 문명이 점차 생명을 소외시키는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반인간적인 그런 상황, 반생태적인 상황이었고, 또한 산업 문명이 이렇게 모든 것들과 대립해서 투쟁하는, 그 다음에 전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고요. ね、여기까지 먼저 ぐらい 할게요. のね
ハンスリム宣言が発表された世界的な特徴、背景は何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まずえーしま、説明するとですね、やはり一番大きいのは、産業ですね。文明によってですね、非常に発達して、それによって対立ですね。あるいは闘争というのが非常に広が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れが一番の問題だということが、当時の社会的な背景としてあります。예,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측면의 대립과 그다음에 이성과 감성의 대립,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대립, 이 모든 것이 산업 문명으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판단을 했고, ね、더더욱 우리처럼, 네네. 労働と資本、そして、理性と感性、あるいは人と自然といったこういったものもですね、対立があるわけで、これも、産業文明の発達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ものだ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그다음에 특히 한국은 분단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민족의 대립까지 더 극도로 치닫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とりわけ韓国の場合は、南北の分断ということで、民族が同士が対立するということもここに加わります。그때 이제 한살림 선언을 한 시점에 우리들의 산업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양한 전 지구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この時ですね、反サリム宣言を発表した当時、この産業文明によってです、全地球的な問題が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전 지구적으로 생태계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위기가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물질적, 제도적인 위기일 뿐만이 아니라 뭐 지적인 거, 윤리적인 거, 정신적인 위기, 인류 사상에 유례 없이 큰 생태적인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이런 그 지구상의 생명들이 파멸해 나가는 시점이었다고 시점이었다고 봤습니다. この時はですね、とりわけ、物質、すみません、物質によってですね、物質産業文明の、発展によって、物質と精神の対立ですね。こういったことによって生命自体の危機というのが訪れた時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で、これがですね、非常に、全支給的なところで危機だという認識の、背景がありました。뭐, 66년에는 흑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비판적으로 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뭐, 미셸 푸코가처럼, 국가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체제, 학교가 굉장히 그 학생들을 억압하는 그 상황,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전쟁,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패권적인 그런 모습으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었고, 아시아 쪽에서는 천안문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한국에서는 민주화 투쟁으로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죽는 현상들이 있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었다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そのような時期、例えばアメリカの場合、66年以降ですね、始まるキング牧師によって本格的に始まる国の解放運動、あるいは右にあるのがミシェル・フーコーです。これは国の監視、あるいは学校なりそういった機関、組織が個人を監視する、抑圧するということを、告発しましたし、下の左側にある、これはベトナム戦争ですね。あるいはアメリカによって世界のあちこちでこういった戦争対立が起きたわけです。で、アジアを見るとですね、中国の天安門事件ですね、民主化に対する弾圧がありましたし、
また、韓国でも86年、80年代後半、民主化を求める戦いの中で、多くの人々が、怪我、傷つき、また、亡くなる方もいたわけです。 한살림 선언의 대략적인 걸 살펴보면 핵 위협과 공포, 자연 환경 파괴, 그다음에 자원 고갈과 인구 폭발, 그다음에 문명병이 만연하고 정신분열적인 사회 현상들, 그다음에 경제의 구조적 모순, 그다음에 악순환, 그다음에 중앙 집권화된 거대 기술의 관료 체제에 의한 통제, 지배, 그다음에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한살림 선언문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反戦宣言の中の概要を見ます。ここにある5つですね。まず、核の脅威というのがあり、また同時に、自然環境の破壊という問題もあります。2番目にですね、資源自体が枯渇するのではないか、なくなるのではないか、また人口の爆発、人口増ですね。で、文明病というもの、がまた精神分裂的な社会現象というのが指摘できると思います。また、経済の構造的な矛盾と悪循環、そして中央集権的な巨大な技術官僚による統制、あるいは支配があり、また、もう古くさくなった機械論的な世界観、それによる危機というのがあったわけです。 그래서 한살림 선언에서 궁극적으로 한살림 선언의 그 목적은 사실은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고 있고 자립과 협동의 경제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한살림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で、このハンサリン宣言の目的というのは2つで言えると思います。まず1つは、生命と平和のための運動ですね。その次が、自立と共同のための共同による経済。この2つがハンサリン宣言の目的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그래서 한살림 선언은 한살림 운동의 이념과 실천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일순 선생님, 그다음에 시인 김지아, 그다음에 최혜성 선생님, 또 한살림 생협을 했던 박재희 선생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토론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최혜성 선생님이 대표로 집필을 해서 세상에 내놓은 게 이제 한살림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많은 분이 참여했던 거죠. 예, 여기, 이 네 분, 음, 장일순, 김지아, 최혜성, 박재일 네 명이 이야기한 거를 うん、 책으로 うん、 만든 はい。거죠. ハンサリム宣言というのはですね、このハンサリム運動の理念と、違う、実践方法を確立するためにですね、チャン・イルスンさんという方、そして皆さんも知ってると思います。詩人のキム・ジハ、チェ・ヘソン、パク・ジェイル、この4人がですね、討論をして、その内容をチェ・ヘソンさんが代表して文章化したものです。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 특히 대항해서 자본주의의 산업 문명이 발달하면서 시장이라는 것들이 확장이 되고 식민지화 되고 그것이 노동력과 신용 등 인간의 삶으로 더 나아가서 자연과 미래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방식은 중심에 있던 여러 가지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변에 그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뭐 자연도 빼앗기고 있고 사람의 노동력도 착취되었던 이런 것들 주변인들부터 같이 이야기하고 챙겨 나가자 했던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많은 주변인들이 うん。 같이 함께 하자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このですね、資本主義の、生命運動ですね。資本主義による、産業文明と、周辺の人たちという言葉、これはどういうふうに訳せばいいのか、また後で日田さん、ちょっと、コメントしてください。
この資本主義による、文明社会です。産業社会の発達によって、まず、資本主義市場ですね、という空間が非常に、広くなったわけですね。で、植民地的な、立場になる地域もあったわけですし、また、労働力、あるいは信用というものがですね、人たちの、暮らし、命と、もう、またその発展延長線上には、自然と未来ですね、それが、えーもうないんだと。で、そこで問題になるのは、じゃあ、その未来をどのように変えていくのかという方法として、これら中心にあるものを、周辺にこう持っていこうと、周辺に分け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こで、周辺人、周辺の人たち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주변인은 너무 좀, 예, 주번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가들,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로 산업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 있어서 그거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음, 여기서 주변인이라고 했던 86년도 당시에는 농민들, 음, 그러니까 농촌이 한국 사회에서도 산업 때문에 농촌이 붕괴되고 다 공장으로 일하러 가니까 농촌이 소외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가 좀 음, 깊게 되어 있어서 주부들, 사람으로 대제로 대접받지 못한 주부들이 이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나오게 하고 산업에 밀린 어, 농업이 다시 농민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오게 하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이 삶의 구성에서 이렇게 그물로 엮는 활동들, 그러니까 관계망을 그렇게 엮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의 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 이것은 뭐 혁명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관계를 우리가 협동이라는 틀로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 이런 것들로 다시 그 한살림 선언에서 다시 그런 사람들을 좀 묶어내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선언이라고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うん。この周辺の人たち、周辺人という言葉ですね、これは非常に重要な言葉だと僕は思いますが、1986年当時、この周辺にいる人たちというのは具体的に言うと、まず一つは農民です。全くこの資本主義の発展から取り残された、あるいは利用された農民、そしてもう一つは、まだ儒教的な考え方によって抑圧される、あるいは阻害されていた主婦ですね。この人たちを、中心に持っていく作業ですね。これもう一回ですね、これを関係性を変えていくという、人と人とのつながりの網をもう一回組み直していくと。で、それによってですね、世の中を変える。すなわち、暴力的な革命であったり、暴動であったり、このようなことで、社会を変革するのではなくて、人と人との関係性を変えることによって、えこの社会を変えていく。で、その、なんていうかな、原動力がこの周辺の人たち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예, 그ね。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장일순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요. うん。 여기 보면 나 세상에서 깨질 놈들 속에서 있겠다 이런 이제 글귀로 이제 하셨어요. 선생님 글과 그림에도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小野先生によって、チャイニーズ、장일순 선생. これはチャイニーズ先生の文字なんですが、私はこの世の中で、目覚めた人たちと一緒に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この横にハングルで書いてあります。음. 그래서 그 산업 문명은 어 이제 세계관을 볼 때 기계론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데카르트 철학이나 뉴턴 뭐 역학이라든가 존 로크의 사회세상가들이 등장하면서 자연, 우주, 인간의 이제 기계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이데올로기가 전개가 되면서 서구의 합리주의나 실증주의, 산업주의, 사고의 이렇게 편견들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머리만 이렇게 중요하게 한다라거나 뭐 기계론적인 것들, 기계, 과학, 이런 거, 그러니까 실증적인 것들만 이제 우리가 사고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멀어지게 됐다라고, 그 당시에 세계관을, 이렇게, 음, 그렇게 이제 그 세계관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産業文明の基礎が何かというと、機械論的なイデオロギーということが言える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ね。例えばデカルトの哲学とかニュートンの力学、ジョン・ロックの思想などですね、自然、宇宙、人間に対して機械的なモデルですね、これによって説明をしようとしたと。で、この機械的なイデオロギーによる説明というのが、結局それが、西側の世界ですね、ヨーロッパなどの、合理主義、あるいは実証主義、産業主義という考え方になりですね、いわゆる目に見えないものですね、精神的なものというのが、排除される。そういう物質的なものによる偏見というものをもたらし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그래서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직관적인 지혜라든가 삶을 통한 그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축적된 지혜 이런 거보다는 대립, 그다음에 뭐 경쟁을 더 부추기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자연과 인간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で、これはですね、結局、人間が例えば感情的、あるいは直感で、分かる、あるいは、得てきた知恵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よね。そういうのをですね、非常に、無視っていうかな、軽く見て、対立であったり、あるいは競争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こういうことを重要視する、そういう、世の中、考え方を作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그래서 기계론적인 이데올로기는 과학만이 진실한 거고 유일한 신념이다. 그래서 과학이 결국에는 뭐 현 상황에서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자연은 더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만이 진리라는 신념. ね、このよう두 な 번째는 考え方は科学だけがですね、唯一の解決の道だというような信念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考え方をもたらしたと思います。두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되는 실제 의 모습들이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온전히 인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이원적인 그런 존재론이 적용이 되면서 산업사회에서도 통합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내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またですね、人に対しても、例えば、二元論的な、例えば人間で言えば、頭、考えることと、心っていうかな、そういった二つに分けてですね、分離して、見る存在論っていうかな、そういう考え方というのが、中心になったわけですね。그다음에 물질과 우주의 관계도 기계론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철학적 내면에는. 그래서 인간의 관계조차도 서로 돕고 서로 관계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계약 관계, 그다음에 반드시 주고받는 관계, 뭐 이런 이렇게 기계론적인 사고 들어가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뭔가 이런 그 기계론적으로 인간관계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で、これはですね、人間の関係においても、例えば契約であったり、
与える、もらうだけのそういう関係ですね。非常に機械的な形での関係を、として、人間も、把握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그래서 생명 현상을 유기적으로 보지 않고 요소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이렇게 과학에서 보면 많은 화학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 하나하나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것들이 통합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했다고 지금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의학조차도 안과 따로 있고 그다음에 치과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의학이나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온몸을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일체론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 당시에는 이런 데카르트의 영향으로 굉장히 분리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생명의 요소라고도 봤습니다. うん。またですね、この生命というものもですね、あれ、なんとかね、生命の現象というのも、有機的なつながりとしては、一体化、一つのものとして、有機的な一つのものとしては見なくてですね、一つ一つの要素として分けてみるということが、当時は、それがまあ素晴らしいというかな、進歩というか、そういうふうに見てたわけですね。例えばですね、医学の分野で、西洋の医学と東洋の医学、東洋、中国や朝鮮や、まあ、日本も伝統的な医学と西洋の医学は全然違うわけですよね。西洋の医学の場合は、パーツごとに、例えば眼科であったり、あるいは皮膚科だったり、そういうふうに分けてですね、その病気なり、その悪いところを見るわけですが、東洋の医学というのは人間を一つの全体として捉えて、そこでこう治す、治療するということ、そこの大きな違いがあるわけです。うん。그리고 인간 정신을 이제 기계적으로 보면서 행동과학과 육체가 없는 이제 분석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의 모습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공부를 막 시키면 머리에 쑥쑥쑥쑥쑥 들어가는 것. 그래서 책상에 똑같이 앉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학습해서 지식을 쌓지 않는다는 게 나중엔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막 선생님이 많은 지식을 다 넣으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 척척척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인식했던 시대여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면 많이 사람이 똑똑해질 거라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인간의 정신을 기계적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で、当時はですね、人間、とりわけ人間の精神を、機械的な、モデルとして見てい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例えば学校で、教師が一生懸命たくさん喋れば喋るほど、それが、生徒はですね、それを吸収して、どんどん賢くなるという、そういう非常に単純な、機械的な、考え方、見方をしていたわけです。ですから、ここにはですね、例えば、霊魂、魂がない、行動科学、あるいは、肉体のない精神分析ですね。非常にそういった二分した中で、機械論的に人間をも捉えてい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그래서 그 훈련만 잘 시키면 왜 파블로에 종을 치면은 와서 이렇게 음식 먹고 가고 그래서 개를 훈련시키는 것들이 행동과학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도 잘 훈련시키면 의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의사도 만들고 뭐 이런 걸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봤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간이든 자연이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에 우리 인간들이 이 산업 문명의 발달을 그렇게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것うん。같아요.
ですから産業文明の発達によってですね、人間は非常になんていうかな、傲慢な考え方を持ってたわけですね。これはですね、例えば自然はもう全部科学の発達によって支配できるという考え方にもつながったわけですし、人間に対しても、いわゆるパブロフの実験のようにですね、注入すれば注入、インプットすればするほど、どんどん良くなるという、そういう単純な考え方が当時はあったわけです。 그리고 그 당시 그 세계적으로 지배됐던 생각 중에 하나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지구는 계속 발전할 거고 인간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고 이 기계나 과학은 끝도 없이 발전할 거라는 굉장히 그 경제 이론적인 그런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아까 그 당시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で、またその時はですね、経済に分野でも、どんどん、社会が発展していくんだと、直線的に、こういった発展というのが行われるんだと、そういう単純な考え方をしていました。그래서 한살림 선언이 다시 했던 거는 우리가 다시 자연과 조금 더 가까운 그다음에 예전에 음,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런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살림 선언에는 동양 사상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선언에서 얘기했던 것을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 땅, 인간 이렇게 이제 그 한살림 선언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언에서 표현하는 거 보면 우주적인 생명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성,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이 우주적인 그런 참됨 이런 것들을 선언에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このハンサリム宣言を見るとですね、やはり、東洋的な考え方、哲学というものが、これをもう一度、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強調されています。ですから、下の図を見るとですね、天地人ですね。まず天、宇宙ということと、つまり地球であり、人間、この3つがですね、キーワードになって、宣言の中で語られています。で、とりわけ例えば人間もですね、人間らしく、人間と人間の関係をですね、全宇宙的な、あるいは、自我から実現し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形で表現されています。그다음에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표현을 하고 지구는 지구 생명의 관점에서는 자연을 자연답게 그리고 생태계가 균형을 잡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한살림 선언에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また、天地人の地ですね、地球生命に関してはですね、自然は自然らしく、で、とりわけですね、えー人間と自然、これがですね、バランスを、生態的なバランスですね、を持って、い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も、ここで、説明してあります。 그리고 인간 생명에서 관점에서의 한살림 선언의 내용은 우리가 사회를 사회답게 공동체와 이웃 사람을 중요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전 인류가 정의로운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정의나 이런 것들로 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また人ですね、人に関してはですね、社会は社会らしく、また共同体として、隣の人、人間と社会を大切にするということを、主張しています。で、ここではですね、全人類が持っている社会正義ですね、ということが何な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語っていると思います。 네, 그래서 음, 한살림 선언에서는 그 삶의 모습이 우주적이고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적으로는 자연 생태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인간 생명에서는 공동체적인 삶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またですね、この生命、命っていうかな、もう姿がどうである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まず天、宇宙生命に関してはですね、宇宙の霊的なものですね、これが重要であり、地球生命としては、自然の生態系ですね。自然生態系の、命っていうかな、これが重要である。で、最後の人ですね。これは、社会の共同体的なものということを、宣言の中で主張しています。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사실은 이제 동학에서 저 한살림 선언이 많이 이렇게 가져온 부분들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장로, 어른들 이런 うん。영적인 리더십이 오늘날 더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제적 리더십. うん。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리더십을 갖는 리더들이 필요하다, 그룹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치적 인간 세계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うん。で、このですね、例えばリーダーシップですね、これに関してもですね、これ東学の影響を非常によく受けて、東学の6つのパートですね、役割を引用して説明しております。ですか네. ら、例えば宇宙生命10の中ではですね、いわゆる、長老、あるいは、年を取った先輩、あるいは霊的なリーダーシップというの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次の、地球生命のレベルにおいては、経済的なリーダーシップというのが必要であり、人間生命、人においては政治的な、そういうリーダーシップが必要だということを、述べていま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도 한살림 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성적인 것, 그 다음에 문화 운동, 문화라는 건 의식주를 바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문화화하는 것, 이런 걸 운동으로 펼치자. 두 번째는 생태적인 뿌리로서 농업과 경제를 살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우주적인 자연적인 이런 세계관을 갖는 인간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자치의 힘,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한살림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うん。またですね、では、これを実現す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実践ですね、運動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まずですね、10のレベルにおいては、えー霊的なものですね、また文化的なもの、この働き、活動が重要だと。で、地のレベルでは、地球生命のレベルでは、環境であったり、生態系の運動で、またこれは農業もここに含まれます。そして最後に、人間生命のレベルにおいては、自治であったり、共同体ですね。これが運動にな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여기 장일순 선생님이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데요. 어, 이게 쭉 이렇게 그 장일순 선생님이나 그 박제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한살림 선언을 했던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윤노빈이라는 한국의 신생 철학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김지아 선생님도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생명평화 운동을 얘기했던 뭐 한국의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고 그런 사상들이 좀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で、このハンセルム宣言に書かれているこういった世界観ですね、あるいは考え方
は、この今写真にある、イブニョンのチャン・イルスン、필순 선생님. 一人がですね、チャイニーズさんが一人で考えたわけではなくて、例えば先輩にあたる人では、ユン・ノビンさんという方ですね。新鮮哲学というかっていうのかな、がありますし、またこの後にですね、イ・ビョンチョルさんというのが、生命平和運動という概念で主張もしています。こういった方々の、考え方というのが、統合され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장일순 선생님은 이제 뭐 어떤, 한살림은 어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딱 이렇게 정리하진 않았지만, 한살림 운동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전체를 모시고 갈 수 있는 생활 태도, 겸손함과 그다음에 자연, 풀, 뭐 좁쌀 하나 이런 것들도 모두 혼자 존재한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같이 합쳐져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그 모시는 마음들이 결합되는 거라서 항상 모시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거 되게 많이 강조하셨고, 그래서 한살림은 서로 모시려고 하고, 환대하고, 예, 이렇게 모시는, 이런 일체에 모시는 것들을 다 합친 게 이제 한살림 운동이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チャイニーズ先生はですね、今度は生命運動とは何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もともとこれはですね、全体を、えー全体を、なんていうかな、もう主語からする。ここでもう一つ、なんて言えばいいんだ。全体、뭐, えー 귀중하게 여기는 거? 뭐 そう 이런 거? か、全体、そのもの全体を、大切に思う、貴重に考える、そういった一つの、生活の態度であり、で、またですね、お互いに、大切に思う心ですね。それが、そういった立場に立てばですね、その一切すべてをですね、この大切に思うようになるという、そういうことを、非常に、謙遜し、そういうものを大切にするという、そういう考え方、などを、よく、おっしゃったそうです。그래서 한살림 선언문에는 이제 우리 한살림의 한이 있잖아요. 한자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큰 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은 전체이면서 하나이고 개체이면서 하나이고 그래서 이런 한자에 들어있는 게 한 개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로서 큰 한도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そうか、そうか。で、サンリムというのがですね、この一番上のハンというハングルがですね、一つだという意味もあるんですが、全体ということですね、という意味も含まれています。そういう意味の中で、サンリムというのはですね、暮らしなり、生きることとかね、そういう意味なんですけど、その言葉の中に、あの、宇宙の、根本的な命ですね、生命というものを、この反という、言葉の中に、表現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 한살림 농부님이신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농부들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들한테 우리 한살림 농부들이 콩을 심으면 콩 세 개를 심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인간만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는 새가 먹을 수 있게うん 하고 하나는 땅속에 벌레가 먹을 수 있게 하고 하나는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해서 나만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자연에 사는 우주에 사는 그런 생물 무생명들도 같이 먹는 거.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런 그 마음에서 이제 한살림 농부들도 그때 당시에 농부들도 이 운동에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で、ここに写真出てるのが、キム・ヨンウォンさん、初代のですね、生産者協議会ですね、の会長、農民の代表です。で、ここでですね、3つの種の意味というのがあります。3つを植えなきゃいけないと。で、そのうち1つはですね、1つの種からは、鳥が食べる。で、もう1つの種からは土の中の虫が食べる。そして、最後の1つですね、これは人が食べるんだと。そういう、生態系の関係というものを回復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述べています。 그래서 한살림 선언은 이게 산업 문명으로 인해서 기계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괴되어 가고 소외되어 가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그 분쟁과 대립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한살림 선언은 모든 생명체의 존엄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ですから、ハンスライムのこの宣言の中ではですね、すべての命というものに尊厳である、大切、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がまず言われていますし、同時にですね、お互いの関係がお互いに依存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強調しています。 그래서 한살림 선언에 나왔던 내용들이 한국에서의 생명 사상에 여러 내용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생명 사상의 핵심 개념과 한살림 선언은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확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한살림 선언이 환경학자라든가 생태학자라든가 그다음에 생명 운동가들에게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ですので、このハンスリムの宣言、あるいはハンスリムの考え方というのはですね、この生命思想といいますか、その、核心部分ですね、と重なるわけですね。この生命中心の考え方、これがを確立しているわけで、これがですね、非常に多くの人たちに影響を与えています。とりわけですね、環境あるいはなどを扱う生態学者、あるいは哲学者などにも、この考え方、ハンサリムの考え方というのは影響を与えました。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꼭 장일순이나 김지아나 박재일 뭐 몇 사람만 얘기한 건 아니고 당시에 어, 학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ですから、これをその後の生命運 아니요, 動というのは、잠깐만요. ね、 잠깐만요. え 음.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생태학자인 최지천 교수님이 계시고, 뭐 독일에서는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사상과 일치하게 하는 학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韓国にですね、チェ・ジェチョンタンという、確か理科女子大だったかな、環境関連の学者がいます。あるいはドイツにですね、イマニュエル・カントという研究家ですね、学者などに非常に関連する、主張をしている、あるいは影響を与え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그래서 생명운동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운동의 주요 활동들을 좀 보면, 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이 한살림 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철학을 우리가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うん 거기서는 특히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의 방식을 주요 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まずこの、ハンサリムが主張する生命運動ですね、そのうちの重要なものを言うと、持続可能な農業ですね、環境を保存して健康な食べ物を提供する農業ですね。これ非常に農業ということをハンサリムの中では強調しています。 그다음에 같은 이제 소비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윤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공정무역을 선택을 한다거나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애용하게 하는 로컬푸드 운동이라든가 이왕이면 자연을 해치지 않는 인간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문화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그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그런 방식을 한살림 선언에서 이제 저희가 영감을 얻어서 이런 것들을 운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またですね、倫理的な消費というものが言えると思います。例えば、フェアトレードであったりですね、地産地消、ローカルフードですね、あるいは、環境に配慮した製品の使用ですね、こういったものがですね、生命を、大切にする、それを実践する、消費の方法ですね、消費のスタイル、エシカルって言えばいいのかな、現在では。こういったものもですね、反射リムの宣言の中からヒントを得て、実際に行っています。 특히 이제 공동체 예전에 그 산업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동양권이나 서양권이든 이렇게 한 마을이나 한 동네 단위로 공동체로 묶여 사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협동해서 농사를 같이 짓고 아이도 같이 키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회복해서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협동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운동의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건데, 뭐 오늘날로 보면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また、共同体のですね、回復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相互にお互いに協力をして、また連帯をする、それを通したですね、共同体的な、暮らし、命ですね、というものを回復する努力というのことですね。現在で言えば、例えば、協同組合に代表されるものですね。 그다음에 이제 그 한살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생명운동의 생명운동 활동으로 펼쳐졌던 이제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것. 세계적으로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자연을 좀 더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어, 주민들과 또는 시민들과 조합원들과 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またですね、生態的なバランスですね、それを、維持するために、自然を保護する、さまざまな活動というのも、同時に行っ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한살림 선언에서 말하는 운동은 사실은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조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우리가 자꾸 조합원이나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각성을 하는 것, 그다음에 모시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한 각성인데 어, 새로운 가치, 그다음에 생활 문화 운동, 자연을 어, 파괴하지 않는 그런 생활 소비 생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각성. 그래서 생명 운동을 사회적 실천으로 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ですので、反射輪宣言をですね、具体的にどのような運動として展開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まず、生命に対する、命に対する覚醒、目覚めですね。これがあると。で、これによって生命を大切に思う、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によってまずあります。で、次にですね、自然に対して生態的に目覚める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もですね、新しい価値、あるいはスタイルによる、生活文化、運動というものが必要だと言っています。で、最後にですね、社会、共同体に対しての、覚醒、目覚めですね、これが必要になります。生命の秩序を実践する、社会、実践の活動というものが最後にあるわけです。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한살림 선언에서 나타났던 어
산업 문명과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결국에는 생명적이고 자연적인, 그다음에 보다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려야 되는 회복 운동인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한살림 선언에서는 밥 운동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한살림 선언을 읽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밥을 통한 운동을 하자. 밥을 통한 관계를 자본주의 방식이나 산업 문명의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로 구성해서 한번 우리가 운동으로 표현해보자, 운동으로 실현해보자라는 게 한살림 선언을 통한 한살림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で、この反サリム宣言を通してですね、じゃあ、この反サリムの運動をどのようにし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こういう時にやはり思いついたのが、食事、ご飯ですね、を通して、これを通して、資本主義的な、生活というかな、ではない、共同体、あるいは、えーこの宇宙の生命体ですね、それを大切に思う、貴重に思う、そういった、運動を、食べ物ですね、ご飯を通してや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ここにある、ご飯を、食事を通した、関係性というものを再構成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이게 지금 밥그릇인데요. 이 밥그릇에 여기가 이제 밥이 들어가는데 그 밥은 결국에는 그 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바람, 공기, 물, 별, 흙, 태양, 벌레, 농민, 모든 우주의 생명들이 서로 관계를 잘 맺어서 결국에는 협동을 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 사람도 그런 관계 속에 같이 놓여 있다. 그래서 한살림은 밥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この絵にあるようにですね、一つのこの丼の中にですね、ある世界というのがですね、まず風が吹き、空気もあり、水も流れ、そして星が輝け、そして大地の土があり、太陽もある。そして虫もあるし、農民もいるという、そういったものをですね、もう一回考える。こういった中で食事、ご飯を食べる人たちですね、をもう一回、一緒に暮らしていく、共同体を通じて、共に、暮ら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このような絵による一つの関係性というのを主張しているわけです。ね。그래서 아까 뭐 이거는 똑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 처한 현실로 보면 민족 통일과 인류애가 통하는 그런 생명 통일적인 삶을 지향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 생태계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될 거라고 한살림은 생각을 했습니다. ですので、ここにあるのは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共同体の敵に目覚めるとか、いろいろ同じことを繰り返しています。で、とりわけですね、韓国の場合、朝鮮半島の場合は、生命の統一、命の統一ですね、民族の統一、人類の統一というものを、ここで本当に、考えていく、実践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問われているわけですね。특히 이제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서 왜 이 통일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런 실천을 많이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사실은 분단국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총을 같은 민족끼리 대고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생명과 평화라는 그런 두 축의 중심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운동에서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とりわけ朝鮮半島の場合はですね、分断国家として南北で、
軍事力による対立があるわけですよね。で、私たちがどれだけ、このような反サリム宣言にあるような共同体、あるいは自然に対する、あるいは宇宙に対して大切を思うということを言っても、この分断国家の間でですね、軍事的な衝突があったら、すべて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ということで、私たちは、この生命統一運動の中の一つとしてですね、この民族の統一ということを、主張しているわけです。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외국의 학자들을 좀 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뭐 적군이라든지 아군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예, 고쳐주는 그런 헌신적인 거 그게 바로 이제 한살림에서 얘기하는 모시는 거 그냥 누구 구분하지 않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을 강조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학자도 있었고요. 독일 학자인데요. 그다음에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도 윤리적인 책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피해 안 입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인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뽑는다면 이런 새 학자들도 이런 사상과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の生命思想ですね、ハンサイムの、生命思想に関連する、研究者、学者というのもいるわけですね。えーアルバート・シュバイター、とかですね、あるいは、人間と自然との調和を勘定した人、今、ヘンリー・デュバット、わからない。ハンス・요나스. ヨナス。この人はですね、倫理的なものですね、自分だけが良ければいい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未来の世代に対して、あるいは生態系、自然に対して、ちゃんと考える責任を持つ、そういった倫理的なものというのも主張しているわけです。こういった人たちの考え方というのが、ハンス・サリムが主張する生命思想とこう重なるも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뭐ね。아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어, 요나스라는 학자도 있고요. 이게 최재천 교수님이세요. 한국의 최재천 교수님 있고 그다음에 이제 下にいる 요 のが사람들 チェジェジョン 천 先生です。生態学 음, 者。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아까 이제 전에 말했던 사람들을 얼굴 모시고요. 그래서 한살림 선언에서 얘기했던 생명 종준 사상이라든가 모시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영성적인 것. 그래서 그 영성적인 각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밥 운동을 새롭게 주창을 이제 한살림이 제2의 다시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우리가 밥이 되자 한살림이 밥 운동이니까 그래서 밥이 된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잘 했는데요. 밥이 된다는 건 자신을 낮추는 일. 그 다음에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에게 한살림이 밥이 되어주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うん。 생산과 소비가 농부 따로 있고 소비자 따로가 아니라 농민이 있으면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책임지는 운동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어, 두 번째 담겨 있는 사상이고요. 세 번째는 자연이 늘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밥이 되는 것을 해주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생명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살림은 자연처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밥이 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살림의 밥 운동에 담겨져 있습니다. ですから、もう一度ご飯という本がありますね。で、ここの中で、まず最初の欄に、ご飯になろうということを、文章があります。で、これは何なのかというと、まず自分たち、自身を、姿勢を低く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他の人たちをこう生かす、
生きてもらうというかな、ということですね。そして全ての存在というものがですね、お互いに、ご飯になるためでなる。で、世の中を今までもう一回、もう一度見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生産者、ですか、農家と、あとは消費者が、こう、分かれるのではなくて、これもですね、一緒に共に、ご飯になってお互いに責任を取ろう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てます。この文章は後でちゃんと日本語にして、翻訳しましょう. 이 문장 요즘 한 사람 선언에 원래 있었던 말이 아니죠? 한살림 선언에 있었던 말은 아니지만 한살림 선언에 나왔던 내용을 음, 한살림이 이제 3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어, 생명운동보다는 좀 더 우리가 밥 운동을 하는 단체로 좀 더 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자. 왜냐면 한살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데? 무슨 종교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밥 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끼의 밥이라도 소중히 나누고 그 밥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서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살림이 30주년이 되면서 다시 밥 운동을 해보자라는 이제 선언문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ね、わか 한살림 りました。선언에는 있진 않지만, 예, 예. で、これはですね、ハンサリムが、できて30周年にですね、もう一回ハンサリムは何なのかということを、いろんな世の中にアピールするために、作った文章です。ですから宣言の中にある、言葉ではないです。で、とりわけですね、できて30年も過ぎたので、ハンサリムが一体何なのかということをわからない人もいるわけですよね。どっかの宗教団体なのかと。で、とりわけですね、生命運動という言葉が、なかなか理解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もう一回、ご飯だというところに原点に戻って、この文章を発表したそうです。ね。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살림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되게 부족하게, 예, 부족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한살림 선언이 그 당시에 진단했던 사회적 모습,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살림 선언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운동으로 생각하고 펼쳐왔던 협동조합 운동, 그게 바로 이제 한살림으로 이렇게 지금은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89年のハンセルム宣言ですね、ここで主張された問題、生命運動であったり、ご飯ですね、ということがですね、ハンサリムという生活協同組合の運動によって、今まで表現され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で、ここが、ポイントだ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ね、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はい、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あともう10分ぐらいしかないので、困ったな。一言だけちょっと僕が聞いてすみません。80, 한사림 선언 만들었을 때 네, 농민도 참여했던 건가요? 예, 그때 그 선언을 했을 때는 음, 어, 뭐 직업적으로 농민들이 참여했던 건 아니지만 음, 조금씩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도 참여했었어요. 음, 주로 이제 철학자들이나 뭐 김지아 선생님은 시인이었는데 음, 장혜순 선생님도 예 조금씩 하고 그래서 그런 농업을 주변에 그 장혜순 선생님이 사셨던 게 강원도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사상적으로 공부하면서 농사를 짓는 모습이나 관계하는 모습에서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착안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땅이 그 화학약, 농약 있잖아요. 농약. 음, 그런 것들에 대한 폐해가
막 한국에서도 한국으로 전해져 오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뭐 일본에 이따이따이 병, 미나마타 병,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사람들 막 다리가 이런 것들 막 할 때, 야, 이게 쌀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죽는 병에 걸리는구나. 뭐 이런 각성도 일어났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ね、僕は今ですね、反スリム宣言を作ったときに、農民は参加してたんですかという聞きました。で、いわゆる専業の農家というのは宣言の時には入っていません。ただ、例えばチャイニスンさんは、関温道の農村で暮らしていました。で、農民たちの様子も見ていました。で、農家がどういう状況なのか、農業がどういう状況なのかっていうのは分かってて、知っていましたし、また一番大きいのはですね、80年代のに入ってから、生産力の向上ということで、農薬などを、費用や化学肥料をたくさん使うようになるんですよね。で、それによる被害というのが、だんだん表面化してきた時期が80年代の半ばから後半ぐらいです。で、そういうのを見ながら、ですね、いわゆる反サリム宣言というのがあったということだそう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日田さん、ぜひ、一言お願いします。はい、キム・ヨンヨン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あ、た。はい。あの、もう私も、大体やっぱりこの反サリウム宣言難しくてね、あの、読んだ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後の、反サリウム運動のことが分かってよ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もともとね、出たときに、学生センターで信長さんという人が訳したんですよ。当時、反サリウム宣言ってすぐかな。それで、その後出版しようという話もあったんですけど、某出版社が出版権を持ってるというので、影書房ですけど、うちの方で出版できずに置いてました。それで、最近出したのは、そのハンサルリウム宣言、その後みたいな本を、パク・メンさんという人が出された本を、学生センターの出版部で、出して、またチャットに入れてきますけども、そういう本を、数年前に出したということ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田中さんも、ご苦労さん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す이래서 쌤, 한사님 선언 맨 처음에 몇 번 봤는데 너무 어렵다고,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하셨고요. 네, 네. 특히 한사님 선언 난 그 후에, 뭐라고, 모습, 그거를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있고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언문은 굉장히 좀 얇고 양이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 어,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그 상황도 같이 설명을 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인간하고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했는데, 좀, 쉬운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후대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막 철학의 내용이라든가 사상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연결 싫다 보니까 막 동학도 나오고, 칸트도 나오고, 뭐 이런 학자들, 뭐 그런 학자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계관을 전환하는 의미에서 기계론적 세계가 아니라 온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으로 보는 전위적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막 사상들이 붙어서 어렵게 얘기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용을 들으면 일본에서도 분명히 그런 각성이 일어났을 거고 그런 운동이 있었다고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네, 그 만화 보면 너무나 시사하는 게 많아요. 뭐 토로로 이게 환경활동가들이나 생명활동가들이 일본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를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사상이라든가 자연을 보는 모습 이런 것들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 이 부분이 너무 많은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ですね、今、キムさんが言ったのは、反サリム宣言自体は、ボリュームも多くはないですし、非常に短いものです。ところがですね、その後ですね、いろいろな活動家というか、専門家が、いろんな哲学とか、なんだかんだこうくっつけて、あるいはカントが出てきたりとか、二元論が出て、そうやって話をどんどんつなげていくので、どんどんこう難しくなっていっちゃったという側面も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で、例えばですね、当時の状況というのは、やっぱりもっと単純に、このまま行ったら、危ないんじゃないかと。このまま延長線上、物質とか資本主義社会がずっと延長線上行ったら危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非常にこう、素朴なというか素直というか、そういうところから始ま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今、キムさんがちょっとトトロとか宮崎駿という話が出ましたが、ああいう漫画の中にも、アニメーションの中にも、例えばこのハンサリム宣言につながるような、そういう考え方、ものの見方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今おっしゃってくれました。はい、平田さん、じゃあ今、ハンサリム宣言の日本語訳というのは出版されていないわけですね。されてます。されてます。それを、はい。それ、チャットで載せます。はい、お願いします。本の名前を。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はい。では、あと他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はい、た。一人、二人、質問なり意見聞いて、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出版部ね。はい。はい、じゃあアマゾン、いいですか？はい、お願いします。あの、台湾の、田崎ですけれども、この宣言をいろいろネットで調べたら、なんと日田さんの名前が出てくるんですよね。神戸青年学生センターですか。そこが発行してるというんで、アマゾンなんかでなんか出てましたけど、はいはい、出だてますね。なと思ったんですね。うん。はい。それと、私いろいろネットで調べていたら、チョン・ウンミさんという方、うん、チョン・ウンミさんという方が、ハンサリムの設立と変遷で、現状と課題という論文を出してますね、日本語で。で、これはたまたま見つけたから、そのハンサリムが設立されて今に至るまで、で、うん、現在の問題点、こういったのも全部書かれてますね。うん、すごく私は参考になりました。こういったのがありますから、後でこれも私の方からチャットであげます。あと一つ質問ですけれども、そのチョン・ウンミさんの論文によると、一番最初のスタート時点で農民が中心になって、あのこれは始まっていて、消費者の方は少しこう、なんていうのかな、うん、立場が少し薄い感じがするんですね。で、うん、今でも、現在でもやはり農民が中心になった組織運営がされてるとこう書かれてたんですけれども、実際設立当時に農民が中心だというのが本当だったのかなというちょっと疑問が起きましたから、分かればお答えください。はい。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정은미 씨 아세요? 정유미 씨요? 정은미. 한 살이면, 정은미. 좀, 이따가 근데 그 논문 안에 한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산자 중심적인 조직이었다는 이야기가 글이 있대요. 지적이 있고, 요즘도 그 소비자보다 생산자의 의견이라고 그럴까요? 그 비중가 크다는 식으로 지적하고 있다가 왔는데, 사실인가요? 저희 한살님이 응, 93만 명이에요, 소비자가. 93만 명. 조합원이. 네.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생산자가 여전히 힘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살림 협동조합이란 데에서. 응,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좀 더 세지고 있어요. 영향력이. 그래서 요번에
우리 균형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소비자 요구가 많아서, 예, 기후도 막 지금 안 되고 농사도 안 되는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서,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일 전국에 있는 생산자들이랑 전국에 있는 소비자 대표들이 음. 내일 청주에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음, 이대로는 협동조합에 협동을 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좀 더 서로의 입장이나 생산자 입장을 좀 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예. 내일, 예, 모입니다. 지금, 지금 초창기엔, 생산자는 몇 명 정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생산자는 이렇게 몇 명으로 안 하고요. 이렇게 가구로 해요. 가구로. 가구, 두 가구,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구가 모인 공동체를 한 공동체, 그러니까 뭐 음, 어떤 공동체는 세 가구가 모일 수도 있고 네. 어떤 공동체는 양파 만드는 사람이 열 공동체도 있는데 음, 그런 공동체가 한 400개 정도 있어요. 400개네요. 예, 400개가 좀 넘어요. ですね、実際、今まで見ると生産者の発言権というか、がやっぱり強かったというのは事実あるんですが、最近だんだん、組合員の声、一般組合員と言えばいいのかな、非生産者組合員の声もだんだん大きくなっていって、生産者としては、そこまでやってられねえぞ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あるそうなんです。で、とりわけ気候変動との関係でも非常に今危機的な状況の中ですよね。ということで、明日ですね、チョンジュで生産者あとは消費者ですね、組合員の代表が集めて討論会するそうです。で、今僕ちょっと聞いたら、組合員としては今93万人です。で、生産者はですね、家具数で、ただ正確な家具数は今分からずに、いくつかの共同体、生産共同体作ってるんですが、その生産共同体が今400あるそうです。で、一つの例えば共同体が、農家が3軒とか4軒のものもありますし、10軒以上の農家が集まった、生産共同体もあるそうです。ですので、その辺は多分今後ですね、またいろいろな、ニュース等で、結果がですね、外部にも公開できるものは公開すると思うので、그 토론 내용 어느 정도 일부 결과는 공개되죠? 네, 네, 한살님은 그 한살님 홈페이지에 음, 대부분 공개되어 있으니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도 음. 공개를 예, 한살림 게시판에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조합원들만 볼 수 있는. ね、多分ですね、関西ムまたこれは、どういう話し合いになったかは、一部はお知らせできると思います。ということですみません。もうですね、8時半過ぎたので、今日はこの辺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김영현 사, 마지막 한마디 부탁합니다. 아, 선언은 한살림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한살림으로 보면 한살림 선언과 다르게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으로 보면 일본에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에 있는 고베 생협이라든가, 뭐 치바현에 있는 뭐 생협이라든가, 뭐 여러 그 생활협동조합, 뭐 생활클럽 이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고, 한살림 사람들도 워낙 많이 가서 간부 임원진들도 배우고 오고 그래서 사실은 어, 한살림 선언은 우리가 했지만 그 이전부터 해왔던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자양분이 되고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살림 선언을 발표하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바나카상의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하긴 했는데, 예,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한살림에 또 이제 오셔서 이야기도 하고, 한살림이 밥 운동하는 곳이니까 맛있는 밥도 언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고자이마스. はい、ですね、감사합니다.
ハンサリム宣言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が、実は生活協同組合としてのハンサリムはですね、日本の正教ですね、神戸正教であったり、生活クラブ正教であったり、多くの正教からいろいろ影響を受け、また教わっています。で、幹部というか、中心メンバーの何人かは日本に行って研修も行ってます。ですので、やっぱりそういうところもぜひちょっと皆さんにお伝えした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やはり今日この発表をするのに対してちょっといろいろ自信もなかったんですが、ぜひこの次はですね、直接韓国にいらっしゃって、直接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その時私たちはご飯の運動をやっていますので、美味しいご飯を一緒に食べたいと思いますので、ということです。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これで終わります。ヒデさん、どう 네. 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高橋さんした。も顔見えないです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나가도 失礼し 되죠, ます。 선생님? 네, 그래, 나가됩니다. はい、じゃあ終わります。は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